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쌤입니다. 부산은 한국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인가요? 얼핏 듣기엔 엄청 간단하고 별거 아닌 문장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정확하게 우리 입에서 나오기 힘든 문장이거든요. 아마 정말 영어의 고수? 아니, 영어의 고수도 안 돼요.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입에서 빨리 나올 수 없는 문장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분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말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 이 문장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몇 번째로 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영어에 몇 번째로 첫 번째 first, 두 번째 second, third, fourth, fifth 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의문문에서 몇 번째로 뭐뭐해, 즉 what, 서술을 만드는 what 이런 표현이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언어에는 있고 또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표현으로 이 같은 뜻을 후다닥 바꿔서 전달할 수 있지? 대체의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말로 하면 유도리, 영어로는 flexibility, 요게 결여된 것이 바로 인공지능 챗 GPT라든지 구글 번역기인 것 같아요. 얘네는 영혼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국어 문장을 주고 이거 영어로 번역해 줄래? 라고 했을 때 그냥 영혼 없이 문법에만 맞게끔 글자를 조합해 놓은 문장을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몇 번째로 뭐뭐해 요 편이 들어간 문장들을 챗 GPT하고 구글 번역기에게 물어볼게요. 부산은 한국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인가요? 너 니네 반에서 몇 번째로 키가 크니? 부시는 미국의 몇 번째 대통령이니? 이 회사 창립한 지 몇 번째 해인가요? 올해가? 전부 다 몇 번째로 요 표현이 들어간 한국어 문장들입니다. 이 문장들을 구글 번역기랑 챗 GPT로 찾아봤어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구글 번역기는 이걸 이렇게 말했네요. What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무엇입니까? 부산이라는 말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아요. 자기 맘대로 바꿨네요. 챗 GPT도 마찬가지예요. What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South Korea? 라고 말했네요. 부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맘대로 번역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니네 반에서 몇 번째로 키가 크니? How tall are you in your class? 이것도 몇 번째로 라는 말이 전혀 번역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니네 반에서 너 키 얼마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네요. 자, 챗 GPT는요. 몇 번째로 라는 말을 넣으려고 조금 애를 쓴 것 같기는 한데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How many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was Bush?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아무 뜻도 없는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래도 챗 GPT는 몇 번째라는 말을 넣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비록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지만. 마지막 문장. 창립한 지 몇 번째 해. What year has this company been founded? 정말 말도 안 되게 몇 년도에 이 회사가 뭐 창립이 되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은데요.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챗 GPT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How many years since the founding of this company is it this year?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죠. 역시 이런 인공지능이나 기계적인 번역은 두 언어 사이의 그 뉘앙스 없는 부분의 갭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죠. 문법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이 글자 조합을 어디에다 끼워 넣을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네 맘대로 과감하게 생략을 하기도 했죠. 자, 이제 유도리 있는 채널, 입으로 터지는 영어에서 그 해결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째로 뭐뭐해? 라고 영어로 묻고 싶을 때 의문사 what 라는 영어 표현이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다닥 유도리를 발휘해서 에둘러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ow many입니다. 자, 문장 가지고 볼게요. 부산이 한국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입니까? 몇 번째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싹 바꿔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도시가 how many cities 부산보다 큽니까? are larger than Busan in Korea. How many cities are bigger than Busan in Korea? 같은 뜻이잖아요. 자, 또 볼까요? 니네 반에서 네가 몇 번째로 키 커? 몇 번째로 이게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했으니까 how many 갖고 옵니다. 말을 싹 바꿔서 몇 명의 아이들이 너보다 더 키가 크니? How many students are taller than you in your class? 부시가 몇 번째 대통령입니까?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진짜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몇 번째가 없기 때문에. 부시 전에 몇 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How many presidents were there before Bush? How many presidents were there before Bush? 자, 감각이 살살 붙고 있나요? 이 회사가 창립된 지 몇 주년이 되었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회사가 창립된 지 몇 번의 해가 흘렀습니까? How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this company was founded? How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this company was founded?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영어에 없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what, 몇 번째로 뭐뭐 했어. 요것이지 몇은 있어요. 이게 무슨 생각해 볼게요. 몇 번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등이야? What place 또는 what rank. 몇 년도야? What year. 몇 번이야? What number.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절로 휙 던져놓지 말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줄게요. 몇 번째로 뭐뭐해. 이게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요 문장 구조를 표현하고 싶을 땐 how many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입으로 터져 나오는 문장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제니가 몇 번째로 도착했어? 즉, 제니 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도착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몇 명의 사람들이 도착했어. How many people arrived? 제니 전에 before Jenny. How many people arrived before Jenny? 너 니네 반에서 그 책 몇 번째로 읽었어? 몇 번째로 how many students 그 책 읽었어? read this book. How many students read this book? 니 전에 before you. How many students read this book before you? How many students read this book before you? 너가 그 그룹에서 나이 몇 번째로 많아? 나이 들면서 이런 게 그렇게 괜히 궁금하더라고요. 몇 번째로 하니까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are older than you in this group. How many people are older than you in this group? How many people are older than you in this group? 자, 마지막 조금 복잡한 거 한 개 해볼까요? 그날 그 호텔에서 너네가 몇 번째로 결혼해? 한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팀이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네가 몇 번째로 결혼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몇 번째로. 진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how many? 몇 명의 커플이 너네보다 먼저 결혼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How many couples get married? 너보다 먼저, 네 전에 before you. How many couples get married before you? 그리고 나머지 on that day at this hotel. How many couples get married before you? On that day at this hotel. 자,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몇 번째로 뭐뭐해? 라고 물어볼 때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후다닥 유도리를 발휘해서 how many? 라고 갖고 오면 좀 문장 구조 전환이 쉬워진다라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와 한국어는 정말 다른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100% 호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어를 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그 언어 체계에 맞게 나오는 것이고
반면 영어로는 영어로 맞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번역가분들, 통역사분들, 정말 그분들의 직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 언어를 저 언어로 옮기는 걸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담겨있는 뉘앙스와 없는 표현들을 또 이쪽 한 언어에서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그거를 연구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챗 GPT, 구글 번역기 도움받을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보셨다시피 얘네는 내가 한국어 문장을 주고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했을 때 상황이라든지 내가 묻고 싶은 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내가 준 한국어 글자를 보고 문법에 맞게 그냥 영어로 조합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 막 진짜 인공지능 너무 뜨니까 얘네가 절대적인 해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어 분야에서만큼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챗 GPT를 사용하실 때 꼭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 문장을 쓸 수 있는지. 그럼 답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강의와 조금 맥을 같이 해서 한국말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문장 구조인데 영어로는 번역하기 정말 힘든 문장 구조에서 유도리를 발휘해야 되는 그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